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세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나눔으로써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 이제 이 여류 작가의 이제 대표작 세 작품을 드디어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밀의 화원, 세드릭 이야기 소공자죠. 일본식으로는. 그리고 세라 이야기 소공녀, 일본식으로는 소공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대표작을 드디어 다 나누게 되었다.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영광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세라 이야기의 주제는 최근까지도 계속 핫했던 자존감과 관련된 것이 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잘 됐더라 이게 아니고 자존감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참 단순합니다. 이제 그 세라의 아버지가 에롤 대위고, 이제 프랑스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제 세라의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세라를 낳자마자 돌아가신 상태였고, 인도에서 이제 에롤 대위와 이 어린 딸 세라가 함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세라를 영국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기숙학교에 맡기게 되고, 이 아버지는 인도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집안이 대단히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인척은 없습니다. 참고로 없는데 어쨌든 부자였기 때문에 세라는 이제 그 기숙학교에 맡겨지자마자 순식간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집중해서 받게 되는, 이제 복장 자체도 틀리고요. 어렸는데 어린 상황에서도 막 레이스 달린 옷과 막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니고 막 하니까, 물론 세라가 사치나 낭비벽이 있어서 그러고 다닌 게 아니라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기숙학교에서는 순식간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여학생들 간에도 저 애랑 금방 친해지고 싶다 해서 다가온 애도 있고, 혹은 어린 애들도 같이 한 반에서 막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린 애는 다가와서 세라를 또 이제 엄마처럼 이제 막 따르는 어떤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원래 그 교실에서 세라가 오기 전에 주도권을 잡고 이제 좀 기득권층처럼 생활하던 여학생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세라를 질투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은 언제 터지느냐, 이제 세라가 생일이 됐던 날, 이때 이제 상황은 어땠느냐, 그 기숙학교에 민친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 동생도 있어요. 또 동생도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민친 선생님이 어쨌든 세라가 가장 부자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항상 이제 반에 뭘 활동을 할 때 대표로서 이제 딱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비싸고 고급진 귀족 아이도 우리 학교에 온다라는 일종의 광고 효과를 노린 거기도 하고, 이 교장 선생님 어쨌든 머릿속엔 돈밖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얘를 잘 이용을 해서 한번 어쨌든 우리 학교가 고급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다라는 이미지 쇄신을 해보자라고 해서 세라를 적극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가 주목을 받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좀 편하게 지내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생일이 됐는데, 이제 생일 파티까지도 정말 성대하게 이 민친 선생님이 돈을 집중 투자를 해서 생일 파티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그날 밤 이제 그 세라 아버지의 전속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돈이 주어지는데, 이 변호사가 찾아서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갑자기 하면서, 세라 아버지는 사업이 도중에 잘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받을 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 통보를 민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돈밖에 모르는 이 사악한 여자는 돈 때문에 그동안 세라를 잘해준 거죠. 진심이 아니라. 근데 이제 돈을 못 받겠다라고 하니까 역시 돈 때문에 세라를 순식간에 하녀로 만들어버리고 수업도 듣지 못하게 하고, 가장 꼭대기층의 가장 허름한 다락방에 이제 올려보내버리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일만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잔뜩 잡무만 시키게 하고, 그러면서도 독학으로 공부를 또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보다 어린 애들 나중에 이제 교육시키고, 지금 당장 교육시키고, 나중에 너는 선생으로서 또 내가 너한테 투자한 모든 돈을 무료로서 넌 선생을 활동을 하면서 다 갚고, 그렇게 내가 최대한 본전을 다 뽑을 때까지 넌 다 사용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은혜인 줄 알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쫓아내 버렸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세라를 아주 가혹하게 단 하루 만에
성대한 파티를 경험을 했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이 이제 한창 그 기독교 문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서양에서 이제 더 강하게 이제 좀 뿌리를 내린 그 시기에 써졌던 작품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수님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을 누리시면서 무한한 영광 중에 있으신 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짐, 단숨에 낮아진 어떤 이제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라가 끔찍하게 이제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제의식이 드러납니다. 세라가 이렇게 가난해져서 하녀가 되기 직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라를 시기했던, 원래 잘 나갔던 여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해.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야, 이 작품에. 세라, 너는 마치 진짜로 공주처럼 생활을 하고, 네가 진짜 공주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너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공주처럼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네가 가난해지면 정말로 공주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비꼬듯이. 근데 여기서 세라가 당당하게 나는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건 여전히 난 언제나 공주로서 살아갈 거야. 이런 답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비꼬듯이 말한 그 학생의 공주의 개념은 말 그대로 외부적인 조건이 뛰어나고 신분이 높고 가진 게 많아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하인처럼 대하면서 누르는 그런 공주를 말하는 것이고, 세라가 말하는 나는 이러나 저러나 공주처럼 살 거야, 흔들림 없는 자존감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공주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자를 사랑하며 품위 있게 행동을 하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착한 마음을 지닌, 책임감이 있는, 그리고 굳이 말한다면 상류층에 속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도덕적인 어떤 삶과 책임을 다 완수해내는 그런 이제 공주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이랑 상관없이 성숙한 내면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뿜어다 주는,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그런 공주관이 되겠습니다. 저 공주병의 공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깊은 성숙한 인품과 내면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갖는 그런 공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세라가 추구하는 공주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펑펑 곧바로 눈물을 흘린다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 그 민친 교장 선생이 온갖 말도 안 되는 잡모와, 그리고 옷도 사주지도 않습니다. 허름해져서, 얘는 세라도 계속 성장기잖아요. 계속 커져가서 옷이 작아져서 우스꽝스러운 상태가 되고 계속 먹을 것도 잘 안 줘서 삐쩍 마르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라는 여기서 이제 특징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바스티유 감옥, 프랑스 혁명 때 바스티유 감옥에 잠깐 끌려가서 거기서 낮아지는 경험도 하는구나. 진정한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좌절하지 않고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매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도 놀랍도록 또한 또 총명하기도 한 아이여서 또 그 어떤 심부름이라는 걸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주방장이나 뭐 주변에 있는 또 잡물을 처리하는 어른들은 가혹하고 냉혹하게 대하기만 할 뿐입니다. 세라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도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서 세라를 이용해 먹고 더 괴롭게 자신들이 잘못한 걸 뒤집어 씌우기도 하면서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도 이제 상당수가 세라를 비웃기 시작하면서 이제 별거 아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자 이제 낮춰보면서 우습게 보는 이제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는 흔들림 없이 나는 여전히 공주고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훌륭한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나는 여전히 공주야. 그리고 또 이제 상상을 막 하면서 나는 배고프지 않고 춥고 이런 것들을 다 견딜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놀랍도록 생활을 합니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세라가 낮아져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늘에서 비참해진 상황에서도 실제로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신부를 지나가는데 옷도 너무 허름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길 가다가 아이가 이제 거지인 줄 알고 돈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세라가 비참해집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라를 여전히 좋아하고 몰래 그 다락방에 찾아와 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그 얼굴도 둥그랗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그 반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좀 이제 그 뭐랄까 인기도 없고 그리고 좀 둔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도 느립니다. 느려서 학습 속도도 느리고 해서 좀 총기도 없는 그런 좀 둔한 애가 있었는데 인기도 없고 근데 얘를 세라가 뭐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가르쳐 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뭐 비록 일찍 돌아갔지만 그래서 좀 프랑스어를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었는데 얘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 인기 없는 애를 도와줬으니까 인기가 없던 애가 가장 반에 주목받고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 여자아이와 친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그래서 너무 감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얘가 오히려 세라가 이제 다락방에 계속 갔을 때도 몰래 찾아와서 이제 가끔씩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묻기도 하고 아빠가 이런 책을 줬는데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겠어. 네가 설명 좀 해주고 해서 막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이제 몰래 먹을 것도 이제 갖다 주려 하다 나중에 걸려서 이제 막 벌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세라를 너무 잘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세라가 다락방에 가고 나서도 이미 그 기숙학교에 그 하녀가 있었어요. 베키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수업도 못 듣고 말 그대로 그냥 종입니다. 종. 근데 세라가 한창 잘 나가서 방도 따로 이제 가장 화려한 방에서 온갖 아름다운 인형과 이제 좋은 어떤 옷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하녀가 함부로 그런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이제 세라가 불쌍하게 보면서 내 방에 자주 들어오라고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호의를 베풀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베키가 어쨌든 세라가 이렇게 잘 나갈 때나 뭐 할 때는 어쨌든 너무 자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숙방 꼭대기 달아간 바로 옆방에 베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신호를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방에 주고받으면서 이제 뭐 잘 지내 뭐 지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기숙학교 이 다락방 바로 옆 건물에 이제 그 인도의 엄청난 사업을 성공해서 돌아온 이제 거부, 몸은 건강은 좋지 않은 엄청난 부잣집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 사람의 인도 하인이 있었는데 인도 하인이 그 집의 꼭대기층에 한번 원숭이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때마침 세라가 창밖에서 이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꼭대기층에 서로 이제 마주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건물이 붙어서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도어도 하니까 인도안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원숭이도 보내주고 하다가 둘이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인도안이 가만 보니까 세라가 학생 신분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혹독하게 어린 나이에 이제 혹사를 당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 하인이 주인에게 이제 몰래 이걸 말해주게 되고 이 주인은 요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이 작품의 좀 오게티 같아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세라의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였는데 사업이 망하는 줄 알고 그 세라 아버지도 그 사업에 다 투자를 한 거거든요. 망하는 줄 알고 세라 아버지는 건강이 상해서 죽어버렸고 이 친구도 거의 끝장이 나는구나 하다가 진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게 돼서 성공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라의 아버지가 친구였는데 세라의 아버지 그 친구도 돈을 다 걸었다가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 때는 죽은 것 같아서 죄책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딸이 있었다는 소식, 유일하게 딸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세라 아버지의 친구가 그 인도의 거부였습니다. 옆집에 바로, 그러니까 기숙학교 바로 옆집으로 온 그 거부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친구 에롤 대위의 그 친구의 딸을 찾아서 내가 나 때문에 사업이 이상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친구가 스트레스 받다 죽었는데 그 친구의 딸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거두어서 다시금 이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 딸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을까. 돈도 끊겼는데 하면서 이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세라가 바로 옆에 학교에 있는 세라가 친구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튼 그 인도의 하인이 찾아와서 이러이러 내가 고생을 막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주인이 듣고, 자네가 어떻게 몰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내 친구의 딸이 떠오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라가 심부름하고 일하고 이제 나가서 한창 일할 때, 몰래 그 다락방 지붕을 타고 넘어와서 이제 장작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조금씩 놓고 가고, 막 이런 일을 해줍니다. 하니까, 이 민친 선생, 뭐 이름이 근데 민친인데, 니은자 빼면 좀,
그죠. 영어 편집 미친, 약간, 이렇게 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어쨌든, 근데 그런 선생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라가 한테 이제 막 걸주면서,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너한테 이만큼 뭐 먹을 것도 주는 것도 대단한 건 줄 알아. 하면서 되게 사악하게 막 굴다가, 한번 이제 벌을 주면서 이제 먹을 것도 내일 모레까지도 뭐 먹지도 마 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부려먹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세라가 지치지 않고 일도 잘하고 오히려 살이 좀 찌는 것 같으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에 찾아온 그 인도의 부자가 하인을 시켜서 지붕을 타고 넘어와서 몰래 마치 뭐 아라비안 나이트의 뭐 램프의 요정처럼 이렇게 베풀고 있었다. 그래서 세라가 놀랍게 견딜 수가 있었다. 그리고 도중에 그런 호의를 받기 전에 또 이제 놀라운 세라의 인품이 나오는데, 비가 막 오는 날에 심부름에서 돌아가는 중에 우연히 6페니를 주서요. 은하 6페니. 그래서 그 지나가는 빵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이제 그 6페니가 있으면 빵 6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자기가 먹으려 나가는데, 지나가는 바로 그 옆자리에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거지 같은 상태에 있는 더 어린 여자아이가 있어서 빵을 다 줘버리는 그 장면이다. 그러니까 하나 줬는데 얘가 다 먹고, 또 두 개 다 주고, 5개까지 다 줘버리는데도 다 계속 먹으니까, 얘는 나보다 더 배고프겠거니 하고서 하나만 남기고 가버리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멀리서 빵집 그 주인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런 여자애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감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 거지한테 빵을 좀 줘야겠다는데, 저 여자애 아깝다 하면서 좀 더 있다가 좀 내가 더 줬을 텐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라의 인품은 가난해졌어도 베풀 줄 알고 여전히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이게 진정한 자존감이겠죠.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내 양심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품위 있고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간 본연의 성숙한 모습의 내면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진정한 공주의 모습입니다.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참된 공주로서의 삶을 지켜가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세라가 그 옆집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 원숭이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돌려주게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그 주인과 만나면서 대화 중에 그 주인이 내 친구의 딸이 너였구나 라고 하면서 내 죄책감을 씻어야 되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어떤 사업상에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잘못들이 있었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된 걸 미안하다 하면서, 사실상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라가 다시금 부유해지게 되는, 10배 부유해졌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그 민친 선생님, 니은자를 빼면 더 정확한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 됩니다. 그 민친 선생님, 그 니은자를 빼면 이 선생님 이제 정확한 표현이 돼요. 어쨌든 우리나라식으로. 근데 그 선생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동학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막상 또 다시 부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세라는 제가 원래 대단히 잘해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었기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먹이고 입혀서 살려준 겁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들어놓으면서, 이런 학생은 우리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자기 학교의 또 품격을 높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정반대로 이제 온갖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당신이 사람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소리나 듣게 되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들게 되는 거죠. 선생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게 되면서, 이 민친 선생님은 더 이제 내려앉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권선징악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근데 이제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이 사람의 작품이 요즘에 조금 이제 동화적인 작품으로 좀 이제 지금 하는 게, 요건 이제 조금 좀 무리긴 하죠. 아무래도 인도에서 사업했다 갑자기 왔는데 바로 옆집에 그 친구 회사에서 뭐 아빠의 친구였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한 거, 요건 이제 좀 약간 좀 지나친 좀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세라는 상황과 상관없이 공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세라는 역시 다시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자신을 잘해줬던 친구를 잊지 않았어요. 그 베키, 그 하녀 베키 있잖아요. 이 하녀도 너무 비참했는데 이 베키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세라를 여전히 가난할 때도 도와줬던 학생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인간의 양심과 성숙한 내면에서 온다. 진정한 공주란
외적이고 부유함 그리고 화려한 모모와 모습에서 진정한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내면,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의 동정심, 깨끗한 양심, 정직함 그리고 품위, 기품 이런 것들로 갖춰진 성숙한 내면을 갖춰줄 때 진정한 공주이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요 세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